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야, 대선 후보도 임영웅처럼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요즘 가장 핫한 스타죠, 임영웅 씨. 이제 미스터 트롯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된다. 통합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 유력 주자든 신인이든 간에 전부 다 계급장 떼고 대국민 오디션 방식으로 선택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오디션 방식. 예. 자, 근데 야당 의원들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 당사자들도 이런 얘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호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대선 후보 뽑자. 이렇게 차기 주자로 꼽히는 김태호 의원 인터뷰는 제목부터가 미스터 트롯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미스터 트롯 방식의 후보 선발 시스템을 거론했고요. 현재 사찰을 집고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에 한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트롯이 낡았지만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태우니까 국민들의 환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후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학계나 언론 칼럼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통합당에 마땅한 후보가 지금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런 방식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하고 있죠. 그 단계를 좀 세분화해서 10명에서 7명으로 그리고 3명으로 점점 줄여간 뒤에 마지막 1명을 국민 패널과 여론조사를 뽑자 그런 구체적인 방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만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봤습니까? 예, 미스터 트롯처럼 그 마스터 판정단을 대표성이 있는 국민 선거인단이나 아니면 당내 인사들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를 통해서 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 쟁쟁한 유력 주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민주당과는 달리 대선 주자 씨가 말랐다는 얘기를 듣는 통합당에게 미스터 트롯과 같은 신인 발굴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스터 트롯 경영 방식이 이제 그 각자 출연자들이 갖고 있는 개성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의 어떤 자질을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야, 대선 후보도 임영웅처럼의 느낌표는 장윤정도 없고 김성주도 없고로 하겠습니다. 그 임영웅의 성공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훌륭한 진행자와 판정단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죠. 현재로선 대선 주자 선발에 가장 핵심 키를 쥔 사람은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일 텐데요. 저희가 미스터 트롯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은 좀 유보적이었습니다. 마스터 판정단에 해당하는 심판을 누가 보느냐는 점과 그리고 전체 토론과 투표 과정을 중계하고 주관할 주체도 뚜렷이 않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예, 고민거리도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 새로운 방식을 또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좀 일으켜야 된다. 이런 절박성 그런 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안스트라다무스 또 적중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픽이 아주 재밌게 나왔는데, 예. 자, 이제 지난 대선과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번 정권 들어서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어떤 예언을 했나 보죠? 네, 이번에는 6대 예언 적중이랍니다. 그 지난 4월 11일에 SNS에 기록한 예언인데요. 집권 여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기 4대 권력형 비리 의혹 묻힐 것, 경제정책 오류 지속, 그리고 진영 간 충돌 일상화, 미중 균형 외교 파열, 북한 핵보유 기정사실화 이렇게 6가지입니다. 다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적중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저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특히 윤석열 총장은 어제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사퇴 압박이 시작됐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클수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경제 부문이나 진영 간 충돌은 좀 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외교안보에선 미중 균형 외교가 깨지고 한미동맹 균열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도 김여정 담화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지는 현재 정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안 대표가 예언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에서 보여주는 어떤 성적, 이건 신통치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 당시에 400km를 달리고 그리고 방호복을 쓴 채로 의료봉사까지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세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현재로선 통합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중도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선 인기 좋을 땐 실력이 없고 실력이 생기니 인기가 바닥이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본인 입으로 인기가 바닥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인용한 말이긴 한데 일단 본인의 고민이라고는 했습니다. 예, 본인의 고민이 많겠죠.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안스트라다무스 또 적중의 느낌표는 슬기로운 정치 생활로 하겠습니다. 예, 슬기로운 정치 생활이요? 예, 그렇습니다. 점쟁이가 제점 못 치고 의사가 제병 못 고친다고 하죠. 그리고 정치 빼고 다 잘한다는 그런 조롱도 듣고 정치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만 했다는 평가도 받는데 이번엔 부디 정치인 안철수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